안녕하세요. 오늘 할 부분은 저번 시간에 염색체 수와 구조에 대한 돌연변이를 봤다면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유전자 자체,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수도 바뀌는 게 아니고 유전자 자체, 원래 유전자인데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거를 판단할 때 쓰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런 거를 배웠다면 구조 이상, 돌연변이, 유전병. 세 번째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DNA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돌연변이를 말하는 거예요. DNA 자체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돌연변이입니다. 그 예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상 적혈구증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적혈구 모양이 원래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유전자 하나가 이상하게 생겨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뚝뚝 떨어져요.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그럼 산소 운반이 잘 안 되면은 이거에 걸려요. 빈혈. 그것도 매우 아픈 악성 빈혈이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액순환 속도가 늦어요. 왜냐하면 박히거든요. 속도가 늦음. 그러면 산소가 잘 안 가니까 조직 손상이 오는 거죠. 얘는 뭐냐면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에 있는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6번째 아미노산 6번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어야 되는데 발린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 모양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사냐? 이득도 있어요. 그 이득은 뭐냐면 말라리아 내성이에요. 얘는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아요. 말라리아 병균이 얘는 인식을 하지 않아. 넌 적혈구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아미노산 서열 하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페닐케톤요증. 페닐케톤요증. 얘는 뭐냐면 효소 이상으로 단백질 속에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바꾸지 못해서 페닐알라닌이 축적되는 거죠. 얘는 알라닌 원래는
파일로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얘가 페닐 케톤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중추신경계가 손상돼요.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정신지체와 간질, 얘는 다른 말로 뇌전증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소변이 공기 중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자, 요런 증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비노. 얘는 유명하죠. 알비노. 얘는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들어서 흰색 사람이에요. 흰색 사람. 알비노 알비노 악어, 알비노 사자 다 흰색이야. 그런 거죠. 색소 결핍이죠. 색소 결핍. 그럼 얘는 뭐냐면 멜라닌 색소, 생성 유전자 이상인 거죠. 네 번째, 낭성 섬유증이에요. 얘는 뭐냐면 점액의 점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액의 점성 조절 실패라는 거죠. 실패. 자, 얘가 실패가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폐, 간, 이자, 과도한 점액이 분비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닭이나 같은 거 이렇게 해부해 보면은 끈적끈적한 내장 주변에 끈적끈적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분비되는데 너무 많이 분비되는 거지. 그러면 불편함을 초래하겠죠. 공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점액질이 가득 채워져 있어. 그럼 숨을 못 쉬겠지. 그죠?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점액질이 가득 차 있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겠죠. 뭐 그런 것들이겠죠. 다섯 번째, 이건 되게 슬픈 병인데 헌팅턴 무도병이에요. 얘는 뭐냐면 중년 이후 신경계가 퇴화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그냥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몸이 굳어가서 죽는 병이죠. 너무 슬퍼요, 그죠?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떻게 진단하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되게 상식적인 거라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유전병의 진단. 그럼 유전병은 어떻게 진단하냐? 처음에 패턴은 이거겠죠? 외형적이냐? 아니면
유전자적으로 진단할 수 있겠죠. 자, 외형적으로 진단하는 거는 초음파 있어요.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배를 가르지 않아도 초음파를 통해서 외형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 딸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겠죠. 예. 유전자, 얘는 피를 뽑아야 되는데 피는 뽑을 수 없고 그냥 상피세포. 어떤 거냐면 태아가 양수를 먹고 내뿜어. 그러면 양수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태아의 유전자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 태아의 혈관들이 이렇게 막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핀을 집어넣어서 기다란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추출하는 거죠. 태반에 있는 막을 채취해서 거기 섞여 있는 태아의 유전자들을 분석하는 게 육모막 검사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초음파예요. 초음파. 초음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태반이 이렇게 있고, 자, 초음파 검사는 이겁니다. 초음파라는 건 초음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Hz에서 20,000Hz예요. 얘를 우리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라고 해서 가청 주파수라고 해요. 가청 주파수. 근데 얘를 넘어가. 얘를 그러면 우리는 초음파라고 해요. 사람은 들을 수 없겠죠. 근데 태아들은 들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기계에서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그걸 점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외형적인 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예요. 초음파를 통해 외형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손가락이 5개야. 뭐 턱이 삐져나와 있어, 부러졌어, 뭐 그런 것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초음파 검사죠. 물론 아들, 딸 구별할 때 쓰고요. 이런 게 초음파 검사입니다. 쉽죠? 예. 자, 두 번째. 자, 양수 검사는 조금 잔인하고요. 왜 이렇게 그랬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자궁이 거의 폐까지 올라온대요. 거의 만삭일 때. 그래서 엄마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힘들어 하는 거죠. 임신하게 되면. 엄마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구의 모양은 조금 다르겠지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엄마 배에 구멍을 뚫어요. 얇은 구멍. 터지지 않을 만큼의 구멍을 뚫어서 양수를 뽑아내는 거죠. 요게 양수 검사예요. 그래서 유전자 핵형 검사를 하는 거죠. 요게 양수 검사예요. 그리다 보니까 외계인을 그렸네요. 그 다음 육모막 검사입니다. 태반에 섞여 있는 아기가 엄마의 영양분을, 엄마가 섭취해 주신 영양분을 빨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탯줄에 연결된 혈관들을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요. 얘를 우리는 육모막이라고 합니다.
없습니다. 이것만 꼭 엄청 많겠죠. 다 기를 수 없으니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육모막 검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육모막 검사의 특징은 초음파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초음파 뿅 해서 엄마 산도를 통해 주사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뾰족한 주사기 말고 탄력성 있는 주사기가 엄마의 육모막을 향해서 찌르는 거죠. 뒤에 그림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산도를 통해 들어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산도를 통해 들어간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어쨌든 들어가서 얘를 찔러서 초음파를 통해 보면서 네 번째 태어나서 하는 검사도 있어요. 신생아 검사. 얘는 외형적 그리고 간단하게 처치를 해서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있나, 그리고 검사를 해서 예를 들면은 페니케톤증, 얘는 엄마 젖을 못 먹어요. 먹으면은 정신지체가 일어난다는 거죠. 페니케톤 요증 같은 거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판별하는 거죠. 자, 그리고 태어났을 때 보인자, 엄마 아빠의 유전병을 갖고 있나 없나, 아직 발현하진 않았지만 언젠가 발현할 것 같은 그런 것들, 보인자 검사. 만약에 나도 엄마가 생명이야, 그런 검사하는 거죠. 엄마가 생명이면은,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엄마가 생명인데 아니, 내 부인이 생명이야, 부인 될 사람이. 근데 내가 정말 결혼할 것인가, 보인자죠,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B형 간염 복균자야, 그러면은 진짜 결혼할 것인가, 이건 100%거든요. 자식들이 생명이거나 아니면 간염을 달고 살 수 있어서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런 것들을 판별해주는 그런 검사죠. 예. 유전적 치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요새 한창 각광받고 있는 크리스퍼 같은 게 있죠. 유전자 가위. 내가 만약에 암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유전적으로 그걸 잘라버려요. 프라이머와 그런 걸 가지고선 찾아내서 그 부분만 잘라. 그러면 난 이제 암을 안 걸려. 그런 거죠.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되는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보익부 빈익빈이 생기고, 그리고 차별,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기술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전 검사와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